한국이 이것을 선언하자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백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며 앞줄에 서기 위해 자리 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세계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모색 중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한국은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국민에 감수시킬 이유가 없는 나라라며 한국은 백신 선점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코로나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백신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백신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구매를 뒤로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하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접근 차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먼저 받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뜻밖의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더나와 화이자를 비롯한 유수의 백신 개발업체들이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고자 생산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백신 개발업체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아직 계약하지 못한 업체는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백신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정된 대량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은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7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생산과 관련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개발한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백신 공급 계약을 해달라고 백신 개발업체와 국가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백신을 생산해달라고 한국 정부와 업체의 개발업체와 개발국가가 한국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진기한 현상에 역시 K방역이라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해 막대한 돈을 선 지급한 상태이며 행여 자신들의 올 백신 물량이 다른 곳으로 갈까 바짝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절박함과 상관이 없다는 듯 내년 하반기쯤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접종한 백신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지켜볼 여유가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이 구매 시기를 저울질하는 내년 하반기엔 한국이 개발한 백신이 완성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는 변이가 심해 현재 임상을 마치려는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장기적으로 계속 효과를 거둘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다 해도 내년 하반기면 아주 낮은 가격에 백신이 거래될 것이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마스크처럼 내년 하반기엔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
국민이 만들어낸 K 방역 효과로 한국은 아주 넉넉한 가격에 백신을 생산해주고 돈을 벌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백신을 아주 낮은 가격에 사 세금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소식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불황에 빠뜨리고 많은 국가가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가 어쩌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거품이 터지기 전에 보이는 여러 지표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의 금융 거품을 예측해 주식시장의 전설로 불리는 제러미 그랜섬이 최근에 미국과 일본 증시 과열을 두고 네 번째 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7일 그랜섬은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이 내 투자 이력에서 네 번째 거품을 보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거품이 오래가면 갈수록 커다란 고통을 안긴다면서 최소한 나는 지금 우리가 거품 속에 있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경제 금융 불확실성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거품 붕괴를 준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차 대여회사 헤르츠 글로벌 지주회사 등 파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직한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만연해 있고 투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이는 투자업에 몸 담으면서 봤던 것 중 가장 거품 낀 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주가가 반등한다는 점, 헤르츠처럼 파산 보호를 신청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최근의 증시 과열은 정말로 미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랜섬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봉쇄 조치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기업 파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미국 경제의 체력이 가장 낮을 때 시장 상승이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례가 없는 상승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 주식시장은 지난 3월 23일을 저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3월보다 40.5% 올랐고 S&P 500 지수는 39%, 나스닥 지수는 44%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2월 19일 이후 최대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1938년생인 그가 정확히 예측한 세 번의 거품은 일본 카미카제 거품, IT닷컴 거품, 자산 거품이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주식이 과대평가됐다고 말해 시장의 하락 전환을 예상했었고 또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와 유리됐다고 경고해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했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동학개미는 주식을 사모아 제법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정보만 전해드렸을 뿐 결정은 애청자 여러분이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